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했다면, 오늘은 설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개념을 살짝 얘기하고 싶은데, 뭐 설계를 하는 실제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,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비가 견적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왜 그런지에 대해서,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설계비 견적서를 딱 받았어요. 어디는 설계비가 표기가 안 돼 있어, 어디는 설계비가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설계비가 따로 안 들어있으니까 설계를 공짜로 해주느냐? 글쎄요. 그러면 설계비가 들어있는 데는 그럼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냐? 그거는 잘 봐야 됩니다. 일단 설계비가 견적서에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첫째는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집에 도배 좀 새로 하고, 뭐 바닥재 뭐 장판이나 마루 좀 바꾸고, 그런 공사 하는데 굳이 도면이 필요할까요? 그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샘플 고르고, 아 이걸로 할게요 그냥 한 5분이면 끝납니다. 그게 다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도면이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간단한 공사인 경우, 재료를 바꾸거나 하는 그냥 그런 경우는 굳이 도면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딱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견적서에 설계비가 안 써져 있지만 실제로 공사비에 녹아져 있는 경우, 이게 두 번째입니다.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 뭐 CAD 도면도 다 그리고, 그리고 3D 렌더링까지 다 돌려서 주지만 견적서에는 설계비 항목이 없어요. 그러면은 마치 설계를 서비스로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도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거는 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공사비에 다 녹아있다는 개념이 맞을 수 있겠죠. 물론 이게 무조건 좋냐 나쁘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, 어쨌든 그것도 비용이 나간다는 겁니다. 네. 그걸 무료로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건비, 그 직원이나 아니면은 그 대표님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녹아 있는 가능성이 높다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다 지불을 하는 거지만 견적서에만 표기가 안 됐을 뿐이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설계비가 견적서에 써져 있는 경우, 이건 뭐 그냥 간단하죠. 실제로 설계를 하는 건데, 아무래도 설계비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설계비를 표기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에 비해서 이 업체가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선택받기 위해서. 근데 이걸 굳이 넣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이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, 인력을 넣고 뭔가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,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설계비를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넣었어요, 뭐 300만 원을 넣었어요. 그런데 뭐 설계 내용이 정말 너무 허접하거나 이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아마 이거를 견적서를 만들 때도 대부분 이게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. 대표님들이 과연 설계비를 표기를 하느냐 마느냐, 이게 큰 화두예요 사실, 업계에서.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표기해가지고 따로 넣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그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.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, 예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설계비를 넣으면 거기 항목이 뭐가 있는지 좀 보세요. 거기 뭐 3D 도면이 어떻게 나오는지, 뭐 2D 도면은 뭐 평면도 어떻게 나오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.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도 좋은데, 거기 딱으로 설명이 안 돼 있다면, 아 도면은 뭐 어디까지 뭐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러면 뭐 3D는 뭐 렌더링인가요? 아닌가요?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. 예. 아무래도 이 그냥 2D 도면, 그냥 CAD만 있는 것보다 3D로 갈수록 당연히 비용은 더 비싸지겠죠. 그 3D를 뺀다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해지겠죠. 대신에 고객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,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중요한
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3D까지 다 좀 확인을 하시고 공사로 넘어가시는 게 좀 그 정신 건강에 좋다.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공사 중에 갑자기 뭐 바꿔주세요, 이거 아니에요, 이런 경우가 그럼 또 비용 올라가요,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좋은 설계는 뭐냐,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좋은 설계 뭐죠? 그냥 이쁜 건가요? 제대로 된 디자이너라면 그냥 아름답게 공간을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다 한 90% 이상은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런데 주로 이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디서 문제냐면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현장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? 사실은 처음에 실측을 잘해야 돼요. 실측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.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 전부 의견 다 님이 맞습니다. 네. 자, 실측을 잘해야 돼요.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실측이 정말 정확하잖아요. 그러면 설계가 정확해져요. 거의 최소 1cm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거의 현장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도면대로만 하면 돼요. 그러면 뭐 현장에서 뭘 판단하고 변수를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재료도 정확하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뭐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도면 그대로 시공하면은 퀄리티도 좋아지고요. 고객도 좋아하시고, 그리고 설계자도 뿌듯하고, 이게 나쁠 게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실측을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대충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, 사실 그렇게 했다면 한 번 더 가서 제대로 실측을 한 번 더 하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만약에 이거를 관련 뭐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현장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실측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정확하게. 그러면 그걸 도면에 다 그려서 설계를 하면 조금 정확도가 올라갈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도면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줄여준다. 당연히 이쁜 건 기본이죠. 네, 그런 거는 기본이고. 그래서 이런 설계가 좋은 설계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좋은 설계라는 건 이쁘고 뭐 효율적이고 동선을 잘 짜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. 네, 이런 게 중요하다. 네, 뭐 여기까지 오늘은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사실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뭐 실제로 뭐 CAD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3D를 어떻게 스케치업을 어떻게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재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. 네,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설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공에 관련된 공종별로 어떤 개념이 있는지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